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5천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고 참담한 일은 내란의 수문수계인 한덕수가 이것 국회에서 버젓이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 한덕수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버젓이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김앤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앤장은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매국노 조직이며 탈세 범죄 조직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이 내란 수괴인 한덕수가 국무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김앤장에 들어가서 1조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양승태 김앤장의 출장소인 사법부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위원장이 돼서 김앤장의 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금융에 퇴임한 박병대와 이상훈이 지금 김앤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윤석열이 당선돼서 한덕수를 임명했을 때 곧바로 한덕수의 범죄를 고발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무엇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김앤장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앤장의 범죄는 바로 한덕수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무렵에 한덕수가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한덕수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호로서 은행법을 개정해서 비금융조력자는 은행을 경영할 수 없도록, 즉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 바로 이 서울은행의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서울은행의 매각은 이 법률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론스타가 참여했습니다마는 론스타는 입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은행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만든 은행법을 무시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한덕수였습니다. 이러한 공과로 한덕수는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바로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김앤장의 앞잡이 이현재의 후임 부총리가 돼서 바로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한 법인세법 45조 저금융 합병에 관한 탈세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사실이 국민은행이 2003년 9월 30일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서 1조 6,523억 원의 회계 조작을 통해서 4,907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이 탈세를 이현재, 윤중현 이런 사람들이 적발했습니다. 결국은 구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고발했습니다마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려다가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가 윤중현과 이현재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에는 국민은행장이 김앤장 고문 강정원이 은행장이 돼서 또다시 탈세했습니다. 2003년도 법인세는 2004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탈세를 해서 적발됐는데 2004년도에는 당연히 정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 탈세했습니다. 5천억을 탈세하게 되면 무기력에 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 탈세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세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특히 이 탈세가 적발돼서 3일 회계법인은 감사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다른 회계법인이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회계법인도 탈세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이현재가 물러나자 후임 부총리가 한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환카드 합병 관련한 외환은행의 탈세를 위해서 국민은행도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탈세하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한덕수였습니다. 이 한덕수가 국민은행의 탈세, 외환은행의 탈세, 하나은행의 탈세를 하도록 한 가장 핵심적인 범죄인인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일주를 남기고 이 세 은행의 탈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이 탈세의 주범입니다. 심지어 탈세를 적발한 윤중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탈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윤중현의 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덕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김현장이 윤중현을 모셔다가 6억 원의 뇌물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민은행의 탈세금을 재탈세하기 위해서 윤중현이 부총리가 돼서 또 국민은행에 납세를 잘했다는 상장까지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김현장, 김영무가 납세를 성실 납세했다고 상을 줬습니다. 훈장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처참하고 참담한 핵심의 한덕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덕수가 자신의 이러한 거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김현장이 윤석열의 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이 된 것은 2012년 12월 5일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완전히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23억 원의 이익을 받고 주가 조작을 했던 기록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남부지검 김홍창 검사를 무마하고 결국은 이 김홍창이 2018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김현장에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의 모든 범죄를 김현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현장의 범죄를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경환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직접 중앙지검에 고발했더니 이 최경환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을 같이 수사했는데 이 그 최경환이 국민은행에 재탈세를 한 주범인데 이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같이 검사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이 누굽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이명박의 부하가 되었고 2009년도에 그 부인 진행정이 김현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탈세를 무마하고 수많은 탈세를 무마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김현장의 앞잡이게 대해서 뇌물을 받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김현장의 앞잡이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한덕수를 파면하지 못합니다. 내란의 순수기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등 3인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했는데 탄핵에서 또다시 풀려나서 마은혁을 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윤석열의 사명이나 다름없는 법제처장 이완규를 느닷없이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는데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800원, 2,400원 기사 해고 정당 판결을 한 함상훈을 임명했습니다.
이 함상으로 임명의 배경에는 바로 김앤장을 위해서 불법 판결을 한 자이기 때문에 임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김앤장은 이 대우조선을 팔아먹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작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위에서 독과점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은 지금 하나가 윤석열이 만들어줘 가지고 이재원의 헐값에 인수해 가지고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배가 심각하게 아플 것입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04억 원을 면제해 줬습니다. 즉 김앤장이 현대중공업에 줘야 할 돈을 대한민국 국고를 털어서 김앤장을 대신해서 204억 원을 면제해 준 이러한 함상을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판결한 오석준 국민은행의 탈세 사건, 김앤장과 공모해서 국민은행의 탈세, 재탈세를 판결해가지고 국민은행에 6천억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탈세 추징금 4,820억 말고도 국고 수입을 1,200억을 더해서 주도록 만들어가지고 김앤장에게 1,699억을 주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이 판결을 한 800원짜리 기사이고 정당한 판결한 오석준, 김앤장을 위해서 수많은 불법에 일하는 오석준이 그 자리에 있고 조이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이래와 이상훈이 누구냐? 이광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형 아닙니까? 형은 대법관이 되고 동생은 나와서 우리법연구회를 핑계로 수많은 자금을 그냥 긁어 모았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재판을 대리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돈들이 김앤장이라는 이광범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수적 같은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도 했습니다. 이상훈과 김창석, 신영철, 조이대가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조이대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 국민을 대리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을 초롱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패한 외국인들과 부패한 재벌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이러한 정말 범죄자의 김앤장의 최고의 핵심인 한덕수를 파면하지 못하고 5천만 국민들에게 버젓이 내가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시정연설까지 하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말로는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대변자인 적 하지만은 뒤에서는 모두가 다 김앤장의 앞잡이 아닙니까? 설령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한덕수 하나 파면하지 못하고 김앤장 하나 해산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부로 김앤장의 앞잡이가 될 것은 분명하고, 만약에 김앤장의 범죄를 추징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들은 또다시 김앤장의 앞잡이로서 정권의 생명은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물가 상승으로 더 이상 생기가 어려워서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고 일어나면 전세 사기, 가상화폐 사기, 숱한 사기로 걸려들어서 더 이상 털릴 재산도 없고 주고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부패한 재벌들과 부패한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김앤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을 해산시키고 이들이 가진 모든 범죄자금을 몰수하고 대한민국 관료들의 부패를 척결하고 이들의 세금을 추징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리하는 원식 국회의장이
한갓 범죄적이 김현장의 앞잡이인 한덕수마저 탄핵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은 지금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비리인지 아니면 김현장의 앞잡이인지 두고 볼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김현장의 앞잡이이며 한덕수를 처벌하지 못하고 김현장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김현장의 앞잡이에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는 이 한덕수를 처벌하고 김현장을 해산시키고 한덕수와 김현장의 범죄 자금을 몰수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덕수를 탄핵하고 김현장을 해체하고 오동원 공수처장은 즉각 한덕수를 체포고소하고 김현장의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5천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다음 정권을 잡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는 첩경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